자, 이어서 우린 제13강입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187쪽 밑에 2번 주택의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주택조합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한두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한두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2번 봅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주택조합은 누가 되는가? 누가 되는가? 그러나 밑에 보니까 다만 원래 조합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망, 조합원이 돌아가셔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그 요건에 안 맞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원래 본인은 요건에 맞아야 되지만 본인이 요건에 맞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요건이 안 맞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받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조합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보니까 먼저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가지가 있죠. 조합은 세 가지니까.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될 것인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거기 위에 1번 보니까 조합설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것. 즉, 주택이 과연 있어도 괜찮은가, 없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거기 기억은, 박스 안의 기억은 그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의권, 즉, 무주택자. 일단 무주택자가 조합원 됩니다. 기억은 무주택자다. 그 뜻이에요. 근데 니은 보면은, 바로 니은 보면은 집이 한 채 있어도 괜찮아요. 얼마입니까? 거기에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다. 결국에는 꼭 무주택자일 할 필요는 없어요. 집이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식구 중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할 때 어제 이제 인가 신청한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이사 왔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보니까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몇 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이미 6달 이상 살고 있어야 되지 이제 투기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6개월 이상 거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 또는 본인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한마디로 주민등록에 같이 있든 아니든 주민등록에 같이 있든 아니든 간에 배우자가 또는 본인이 다른데 조합은 직장주택조합이나 뭐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미 돼 있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식구들이 온통 달려들어서 돈 될 만한 그 조합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A 조합도 들고 또 저쪽에 있는 B 조합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조합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3번입니다. 이건 생긴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온 식구들이 완전히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조합을 할까봐. 그 다음, 괄호 2번, 직장주택조합원. 직장주택조합원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같은 직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주요한 것은 1번에 위 괄호 1에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게 뭐냐? 직장주택조합에 있어 위 괄호 1에 이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건 뭐냐면, 무주택자도 되고, 집이 한 채,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도 된다.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도 지역주택조합하고 똑같아요. 집 있냐 없냐는 그거는 무주택자도 되고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도 괜찮아요. 근데 요것만은 꼭 집이 없어야 돼요. 누구만은 꼭 집이 없어야 되냐? 옆에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인 경우는 괄호 1 동그라미 1의 기억이다 뭐냐면 무주택이어야 한다.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 무주택자만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 이게 뭘까요?
직장 특잡이 인가받는 거 있고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때 여기는 직장 특잡이 자기가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체가 지은 걸 분양받을 때, 공급받을 때는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거. 다른 주체가 지은 국민택을 공급받는 직장택자본의 조합원 되려면 국민택을 분양받는 거니까 사실상 무주택자에 향한다. 그 무주택자만 된다는 뜻은 위 괄호 1에 동그라미 1에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지다. 85제곱미터 이하 집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가 특징이냐면은 아까 지역특자본 몇 개월 이상 이미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 그런 건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특징이 뭐냐? 전에는 1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어제 신입사원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합설립과 신청이 현재 동일한 거기 시 등등에 있어 군에 있어서 소지하는 동일한 과기관 지방자치 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지 위에 지역택자처럼 6개월 이상 뭐 거주, 6개월 이상 근무 그게 필요 없습니다. 여긴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아요. 여기 식구들이 여기 직장택자도 되고 저기 지역택자분 되고 여기 저 투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3번이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느 조합 남았어요? 리모델링 조합 남았죠? 리모델링 조합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소유자예요. 소유자. 일단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고치니까 거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소유자입니다. 그래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고치는 거니까 소유자. 그 있는 걸 고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에 보면은 여러 명이 소유에 속할 때,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그런 말이에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본다.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301호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동창생 셋이서 매입을 했어요. 명수기하고 해수기하고 민자하고 셋이서 모아가지고 돈 301호 사놨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인데 그 아파트가 사놨더니 투자하려고 사놨더니 이때 조합원은 몇 개 준다? 한 명만 준다. 대표하는 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3개 조합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다마다 소유자. 첫째 1번 보통 아파트. 보통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 될 수 있고 두 번째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할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가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거 복리시설 같은 거 그때는 그 함께 리모델링할 때 공동택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는 이때 이제 그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상가 소유자도 복리시설 소유자도 될 수가 있고 조합원 될 수 있고 세 번째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보통 건축허가 받죠. 건축허가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는 공동택 소유자. 거기 괄호열고 해당 건축물의 공동주택시설 외시설인 경우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라고 됐죠. 즉 동그라미 1번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예요. 보통 아파트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건축허가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주택 건설하는 게 적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랬단 말이죠. 20세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짓는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건축허가 받을 때 그 소유자도 조합원 되는데 다만 가로 열고 복합건물일 때 복합건물이 같이일 때는 그 복합건물의 소유자도 같이 조합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거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리모델링 택조합이 돼 있는데 결국 얘기하면은 리모델링 택조합은 무주택자는 원래는 안 돼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무주택자는 원칙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소유자. 그러나 지역택조합, 지역택조합은 무주택자도 되고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 옆에 5번 가도 괜찮아요. 가로 5번.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교체, 신규 가입 등. 이게 무슨 소리냐? 반대해서 가면 리모델링 택조합은 괜찮다. 리모델링 택조합은 조합원을 갖다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아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아파트 팔아먹을 수도 있고 조합원 명의 팔아먹을 수도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되느냐? 거기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인가한 다음에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박스.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거기 기억, 니은. 기억은 충원하는 거예요. 충원. 모자라가지고. 사람 인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원하는 겁니다. 모자라가지고. 그 충원할 때는 주의할 것은 기억은 조합은 추가 모집하는 건데 모자르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서 추가 모집할 때는 주의하세요. 원래 조합은 인가받아요. 근데 추가 모집은 인가받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억해 보니까 승인 받는다. 승인 핵심 승인. 그래서 추가 모집할 때 모자라가지고 추가 모집할 때는 승인 받습니다.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니은 다음 사유로 사람이 모자라요. 결혼이 발생했어요. 그때 충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A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 충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돌아가셨으니까. 또 거기 B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복잡한 말이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승인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되면 그 변경된 것으로 봐준단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다음에 그 입주권 같은 것이 양도됐다든가 증여됐다든가 판결로 변경되면 봐줘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러나 이것도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 옆에 다만 법 64조 1항 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기과일주 같은데 투기과일주 같은 데서는 그거는 전매 금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곳 투기과일주고 전매 금지되는 곳에서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번하고 2번은 뭐냐면 원래 50%를 차지하라고 했죠.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 50%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만 되더라. 충원될 겁니까? 동그라미 C번도 모자르니까 충원 50% 안 되니까 충원하고 동그라미 2번도 변경된데 거기에 대해서 50% 간다면 역시 충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50% 맞춰야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12강에서 배웠어요. 50% 채우라고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D번 무자격자로 판명된 지 자격 상실한 경우 판명돼서 자격 상실했다. 가만히 보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지역택조합은 집이 없거나 85% 이하여야 되는데 집이 세 채가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격 상실하겠죠? 그럴 때 채워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3번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화가 있다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사업계획 승인청 190조 위에 3번 사업계획 승인청 중요합니다. 설립인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청 합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청은 마치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하는 똑같아요. 건축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야지 건물 짓듯이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설립인가 받았어요.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신청합니까? 190조 후에 2년 내. 2년 내 합니다. 2년 내에. 그리고 괄호 열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이 나오죠. 괄호 조그만 것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건
30세대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요거 뭐였냐? 리모델링도 사학생 받아요. 집이 몇 채 이상 늘어날 때. 이래서 이제 이게 원래 아파트인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이 30세 이상 늘어나더라. 이때는 뭐 받느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몇 년 내? 2년 내. 조합 설립인가부터 2년 내. 근데 30세 안 되는 거예요. 30세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또는 아예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아요. 이거 뭐 받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아요. 뭐 받냐면 리모델링 허가 받아요.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이건 누구한테 받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얘기는 요겁니다. 30세대가 증가되지 않더라. 사학계획 승인이 아니더라. 그때는 뭐 어떡하냐? 66조 2항에 따라서 허가받는다. 이게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누구한테 받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하더라도 30채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사학승인 받아야 되고, 이거 공사할 때 30채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아예 늘어나지 않거나 그럴 때는 리모델링 허가 받으면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등 그거. 이게 2020년도에 나왔는데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같은 걸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냐 하니까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라든가 또는 밑에 친구들한테 맡겨요. 밑에 친구들이 나옵니까? 거기 등록사업자, 중개사업자, 중개업자 등등 이런 친구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저 업무를 갖다가 맡길 수 있는데 뭐가 시험제 기본이었냐면은 거기 보충해서 어렵죠. 법인은 이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자에게 대행할 수는 없어요. 즉 자본금을 보유해야 돼요. 얼마 보유해야 됩니까? 법인은 5억 이상 자본금 있어야 되고 개인은 10억 원 이상 자산 평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들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영세하면 안 맡겨요. 못 맡겨요. 그래서 법인은 밑에 그 기억니은, 디귿니은, 미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자본금이 돼야 돼요. 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 10억 이상 되는 친구들이 이 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지에서 핵심이 뭐가 나왔냐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제일 밑바닥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위 동그라미 2의 미음. 동그라미 2의 미음이 뭐냐면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 대행입니다. 바로 위에. 계약금, 자금 보관, 돈 보관하는 거죠. 이 업무 대행을 밑에 동그라미 1의 미음의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 돈 보관만은 꼭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은 다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미음에 누가 나옵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한테 맡겨야 돼. 요거 포인트로 나왔어, 시험지. 요게 엑기스로. 요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행 업무가 있죠. 뭐 조합원 모집한다, 토지 확보한다 등등등인데 그중에 돈 관리하는 거 미음. 2번에 미음. 제일 밑에 박스. 계약금, 자금, 이런 돈 보관은 다른 그 뭐 등록사업자나 중개업자한테 이 대행시키면 안 되고 오직 누구한테만 대행시킨다. 미음에 있는 신탁업자한테만 대행시켜야 된다. 저걸
시험지에는 약간 깐깐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것만은 그 친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191쪽에 5번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기본 강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해드립니다. 조합 모집하거나 공개 모집하는데 일단 조합 모집하는 조건이 있어요. 동그라 1번입니다. 즉 동그라 1번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의 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 모집하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을 갖다가 확보하고 50% 이상 요거.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 권호를 확보한 다음에 신고하고 공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50% 이상 권호 확보를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호 확보, 그 다음에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50%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가 신망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뭘 보시냐니까, 설명 의무 192쪽 6번입니다. 192쪽 옆에 6번, 192쪽 6번 설명 의무. 모집 주체는,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주택조합가입 신청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돼요. 이 조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 설명하듯이 이 모집 주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설명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그 확인서를 갖다가 받는다면 그걸 받아요. 마치 우리가 보험 확인 받으면 생명보험 같은 건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죠? 본인이 생명보험 같은 거는. 여기는 역시 설명을 하면은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국토교통부로 정한받아 서면으로 확인받아가지고 주택가입 신청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교부하는, 당신은 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교부합니다. 그리고 4번을 증거물로서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여기 핵심입니다. 설명 의무, 설명했을 때 그 가입 시청자한테 교부한 확인서를 갖다가 4번을 모집 주체가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시험지 잘 나요. 가르고 5년간 이런 거. 그 다음에 7번 조합원 모집 광고된 관한 준수사항. 이건 나중에 하면 되겠지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과대 광고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 주택조합만 되기만 하면 석 달만 있으면 매덕 법니다.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하도 과대 광고가 많으니까 그런 뜻인데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잠깐 보면 됩니다. 우리 현재 시험제 주로 나올 거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걸 해야 되니까. 영양가 있는 거, 가성비 있는 거. 193쪽 옆에 8번 조합 임원 결격사유. 이거 중요하죠. 이 친구들은 조합 임원은 못 돼요. 어떤 못 되는 이유들이 있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보니까 조합 임원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안 되죠? 미성년자도 안 되고 또 비성년 의견은 비한정 의견도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이 의미는 우리가 민법 청취에서 행위 능력 할 때 배웠으니까 얘네들은 안 돼요. 미성년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많이 봤어요. 파산선고 반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거 많이 들어본 것이고. 세 번째, 실형선고 받았어요. 실형선고 받았으면 어디 들어가 살았다? 그 교도소에 그 감옥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살고 나왔으면 혹은 면제됐으면 몇 년이 지나야지 이 임원이 된다? 2년이 지나야지 임원 돼요. 갓 출소한 사람, 머리 아직 안 자란 사람은 안 돼요. 2년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봅시다. 집행유예 있죠? 니을 근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 그거는 유의간정에 있는 사람. 그거는 딴 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다른 데도 여기 다 있어요. 2년 이상 실형 선고가 2년 이상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 있으면 안 되고 나왔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미음이에요. 미음.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선고유예가 들어가요. 다른 데는 선고유예가 없어요.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요거. 선고유예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선고유예가 뭐냐? 시험지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간단히 읽을 때 들어만 보세요. 그냥. 선고유예는 뭐냐?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받을 것인데 그걸 선고하지 않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받을 건데 선고하지 않고 이 선고유예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가만히 죄를 안 지면 2년 동안 가만히 죄를 안 지면 면소를, 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 기소하지 않은 걸 본다. 기소 안 한 걸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우리, 일단은 그 순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안 되겠구나. 어쨌거나 형을 내릴 때, 보통은 디귿이 실형선고가 제일 세요. 그죠? 실형선고가 제일 세고, 두 번째 뭐다? 집행유예. 제일 약한 게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계통에 몇 년 동안 있었지만은 보통 변호사 살 때는 뭐를 받으려고 살까요? 보통 디귿, 니을, 미음 중에서 보통 변호사 살 때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재벌 자식들이나 이럴 때는 집행유예를 빼내잖아요. 그죠? 그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죠. 그리고 초범은 그래도 집행유예를 많이 해줘요. 초범은. 선고유예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해줘요. 선고유예 아주 특별한 경우. 정상 참작이 아주 필요한 경우가 이런 선고유예. 예를 들어서 뭐 임신하게 되면 도벽이 생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임신하게 되면 막 훔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같은 이런 거라든가. 그야말로 옛날 영화로 보는 장발장처럼 진짜 배고파서 훔쳐먹다든가. 이런 거 모르게. 그 정도 선고유예가 되죠. 그런 정도 아주 딱한 걸 선고유예지지 웬만하면 선고유예 안 해요. 보통 이제 그래서 변호사 가지고 리얼 집행유예를 빼내려고 해요. 집행유예를 빼내려고 하죠. 집행유예 빼내려면 폭행 사건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합의가 돼야 그 합의서가 들어야 집행유예 나오기 편하죠.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요? 선고유예 받은 사람도 안 된다. 선고유예 기간 중 이게 몇 년일까요? 2년입니다. 선고유예 받고 2년 기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특징이 딴 데보다 달라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조합 위반이 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선고유예 받아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타는 뭐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쭉 가시고요. 우리 어디 가냐면은 쭉 가십시다. 쭉 가시고. 196쪽. 12번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조합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옛날 같으면 조합가입을 철회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요즘은 철회했으면 굉장히 땅을 치겠죠. 그렇죠? 갑자기 막 아파트가 오르니까 요즘은 철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말이죠. 박근혜 시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철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는 조합 가입자들이 그 지역 택자 같은 거 할 때는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받기보다는 뭘 선호했냐면 돈 받는 거 있죠? 청산금 받아는 걸 선호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보다도. 왜냐면 아파트가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은 돈 받겠어요? 아파트 받겠어요? 아파트 받으려고 그러죠. 물론 뭐 또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또 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파트 받고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사정에서 안 한다. 보통 옛날 얘기인데 나 안 할래요. 조합에서 탈퇴할래요. 이겁니다. 그겁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일정의 금액, 즉 가입비 등 돈 미리 내거든요. 얼마 돈 냅니다. 이걸 갖다가 일단 이체하게 해야 돼요. 가입할 때. 저 아는 사람도 보니까 거기 사당동에 그 옆에 거기 이수영 옆에 조금 거기 가면은 이렇게 재건축이 아니라 조합주택 하거든요. 돈을 얼마 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입비 등을 갖다가 이체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나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떡하냐. 2번 처리할 수도 있어요.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30일 이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돈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우리가 보통 뭐 신용카드로 해서 뭐 물건 사나 그러면 며칠 내에 물릴 수가 있죠, 보통은? 뭐 7일이라는 것도 있죠. 7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7일 가. 여기 30일 내에 물릴 수가 있어요. 30일 금방 지나가요. 결국엔 못 물립니다, 사실상.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30일 내면 물릴 수 있으니까. 그 후로는 굳어버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굳으면 더 좋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니까. 자고 나면 아파트가 오르니까. 자, 고린도 하시면 30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197조 주택조합의 해산 등 작년에 찍었는데 이거 나왔어요. 이거 모의사 문제 많이 냈습니다. 주관식 문제도 많이 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주택조합의 해산 등 여기 중요합니다. 작년 문제집이나 작년 그 모의사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뭘 많이 냈냐면 제가 동그라미 1번에 몇 년 나오죠? 3년 3 나오죠? 이거 주관식도 3년 3.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몇 년이죠? 2년 2 이런 거. 이것이 2020년도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왔어요. 2년 할 때 2 요거 2년 2 요거. 설명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시점 볼 때는 시간의 흐름들을 보면 이겁니다. 일단은 거기 이렇게 됩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 조합은 모집 신고. 조합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인가를 받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주택조합설 인가 받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몇 년 내에 받으라고요? 이 순서가 2년 내에 받아야 돼요. 조합 모집 신고 수리한 다음에 그때부터 2년 내 인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요 2년이 지나고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걸 만약에 못한다. 그럼 뭐 하게 되냐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봅니까? 해산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조합이 아직 못 받았으니까 해산도 필요 없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종결 여부를 결정. 종결.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종결 여부를 종결 결정. 종결. 이렇게 못하면 종결을 결정합니다. 종결 여부. 끝낼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조합서 인가 받았어요. 인가 받는다면 또 몇 년 내에 다시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일단 순서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몇 년 내 사업계획 승인받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주택조합 인가 받으면 몇 년 내 사업계획 받으라고 그랬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몇 년 내 못 받았더라 보니까 2년이 뭐하고 2년은커녕 몇 년 내 못 받았더라 보니까 2년은커녕 1번 몇 년이 지나도 못 받았더라 3년 내도 못 받았더라. 3년 내도 원래 2년 내 받는데 3년 지나도 못 받았더라. 그때는 뭐를 결정하게 됩니까? 거기 순서로 볼 테니까 뭐 결정한다? 해산 여부를 갖다가 결정한다. 해산 여부 결정한다.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2년 내, 그 다음에 여기 3년 내 못 받을 때 요거. 그래서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조합 모집 신고를 합니다. 모집 신고할 때 몇 퍼센트 권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50% 권을 확보하라고 그랬잖아요. 50% 그죠? 신고한다고 그랬죠. 수리가 되면 2년 내 이제 조합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2년 내 조합선 인가를 못 받게 되면 종결, 끝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2년에 받았으면 다시 또 몇 년 내 사업신 받으라고 아까 배웠죠?
2년 내에 사업신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뭐 받으라고 그랬죠? 허가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2년 그냥 3년 내도 못 받더라. 사업기승인을. 그때는 해산 여부를 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요거 2년 나왔어요. 2년 내 인가받지 아니할 때 요거 나왔어요.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1번 보니까 주택수합 설인가만 또 3년 된 날까지, 원래는 2년 된 날까지 사업기승 받아야 되는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기승 못 받으면은 총회 열어가지고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중요하고. 두 번째, 이런 건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 발기인이 조합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거쳐가지고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 끝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때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가입 신청자 3분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으로 3분 이상 찬성해야 하면 이때 의결하게 되고 종결 여부를 의결하게 되고 이때 직접 또 사람 출석해야 된다. 얼마 이상? 신청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에 참석해야 된다. 몇 명 이상 하면 안 되고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라. 이런 어깨감 가운데서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총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총회는 며칠 전에 알려주냐? 도군의 3번입니다. 총회를 열려면 미리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해가지고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장에 통지해야 된다. 7일 전에 통지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은 3년, 2번은 2년, 3번은 7일.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 문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공부를. 고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 198조 공상,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 등.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등 하면 우리가 건축법을 우리가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법을 다시 리마인딩 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축법을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건축법입니다.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기억이 좀 안 되기, 기본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건축법 복귀해 보면 건축법상 건축을 주도자란 주체를 뭐라고 합니까? 건축주라고 그러죠. 건축주.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건축 허가 받죠. 건축 허가. 예전에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건축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죠. 자, 허가 받았습니다. 착공합니다. 착공. 착공은 보통 몇 년 내 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기억나지 모르겠네. 2년 내. 예전으로 공장 같은 거 몇 년이고? 3년이라고 그랬죠? 3년. 연장 1년 되고 안 되고? 1년 연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이렇게. 2년, 공장 3년, 연장 1년. 만약에 제때 이거 착공 못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까요? 취소해야 한다 할까요? 해야 한다. 오, 그 기억하시네. 취소해야 한다를 기억하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12월 초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소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했잖아요. 그건 공사 시작하죠? 착공하고 공사 완료됐다 봅시다. 공사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받는 걸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사용? 준공검사 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요? 사용 승인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용 승인 안 받는다. 일반 빌딩 사용 승인 받는다. 보통 건축은 사용 승인 받아요. 준공검사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일부를 받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일부 받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용 승인 누구한테 받냐면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아요. 임사용 승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주택법이잖아요. 이건 건축법이고 건축법.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에 있어 대지를 조성한다든가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를 뭐라고 그러죠? 사업주체.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가 아파트를 짓든가 대지를 조성하려면 뭔가 받아야 돼요. 관청에 가서. 그 받는 걸 건축하나 이렇게 받는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이제 요거, 우리가 기차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 요거 받아야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착공 얘기가 나와요. 착공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공사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주택법에서 받는 걸 뭐냐면 사용 승인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사용 검사. 근데 사용 검사 받는데 근데 일부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한 동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일부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임시 사용 검사라고 볼까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볼까요? 요건 똑같이 써. 이 말을 갖다가. 원래 논리적으로 하면 임시 사용 검사 그래야 되겠죠? 근데 임시 사용 승인 요 말을 써요. 요 말을 써요. 그래서 건축법도 일부 쓰는 걸 임시 사용 승인. 주택법도 일부 쓰는 걸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같은 연립이나 아파트 하더라도 허가받는 거, 건축허가 받는 거 있고 사업계획 받는 거 있고 달라져요. 주로 몇 세대 기준은 이따 곧 보겠지만 30세대 기준. 그래서 여기가 50세대다 그럼 뭐 받게 되고 여기 아파트나 연립을 50세대면 사업계획 받아요. 근데 20세대다 그러면은 3세대 안 되니까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택이라도 무조건 다 사업계획 받는 건 아니고 좀 3세대 이상 돼야 돼요, 원래. 근데 보통 아파트는 500세대, 1000세대니까 다 이 밑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사업계획 받은 거예요. 사업계획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집장사들이 조금 연립이나 다세대 짓는 거 있죠? 공동택이잖아요. 그렇게 20세대, 15세대, 10세대 짓는 거 있죠? 그건 뭐 받게 되고? 건축허가 받게 된단 말이죠. 해당 관청이 달라요. 이건 허권자한테 받는 것이고 이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기 때문에 관청이 가는 게 좀 달라요. 누구한테 가는, 관청이 행정기관이 다릅니다. 그거 좀 달라지고 이게 더 까다로워요. 이게 까다롭습니다. 원래 이거는 50세대 이거보다는 사실상 1000세대, 2000세대를 기준한 거예요. 사실상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택법은 건축허가 받지 않고 무받게 받는다.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나옵니다. 이거 받는다 뭐 한다? 착공하는 거예요. 짓게 되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198점 밑에 사업계획 승인 등 나오죠? 1번 사업계획 승인. 항상 얘기해줘 제가 이 사업주체는 두 개의 사업체가 있다.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사업체가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주택 건설하는 자, 대지 조성하는 자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 둘 있는데 나중에 설날 되면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뭐 아무 때나 옷 사주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설날이나 돼야 새 옷 사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만 사주면 됩니까? 안 되죠. 둘째도 사줘야 되니까 둘 다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다루지 않고 주택 건설도 다루고 대지 조성도 다뤄줘야 된단 말이죠. 봅시다. 먼저 주택 건설. 주택 건설 하려는 자는 또는 대지 조성 사업 하려는 자는 둘 다 다루고 있죠. 두 아들을 다루고 있죠. 이때 사업계획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게 되는데 첫째, 주택건설 봅시다. 단독택 몇 호 이상 지을 때? 30채 이상 지을 때. 단독택을 한꺼번에 30채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다만 30채든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서 50채 이상일 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 보니까. A, B. A. 한 단지로 묶어서 할 때. 개별 필지로 않고 전체 단지로 묶어서 할 때는 50세대 이상 때는 받으면 돼요. 50호 이상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한옥. 한옥도 50동 이상일 때. 한옥은 50동 이상일 때 사업승인 받고 50동 안 되면은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단독택은 원칙이 몇 세대라고요? 원칙이 몇 호라고요?
30호, 예외가 50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공동택, 니은 3세대 기준이잖아요. 공동택은 3세대 기준이다. 근데 아까 리모델링 할 때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이다. 괄호 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증가하는 게 30채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이 반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30채가 안 되면 리모델링 할 때 30채가 안 되면 뭐 받게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 허가받아요. 거기선 리모델링 허가받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원칙은 몇 세대라고요? 30세대다. 근데 예외적으로 50세대도 있다. 박스가 50세대짜리예요. 박스가 50세대짜리입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그건 심화가 있다면 돼요. 일단 간에 공동택 지을 때 보통은 30채 이상일 때 사학생 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일 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죠? 주택이죠? 그건 누구 동생 하나 있잖아. 누구를 또 돌봐줘야 되죠? 대지. 대지는 얼마 이상 할 때 사학생 받는 거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 사학생 받는 거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다음은 50세대 이상인데도, 30세대 이상인데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기승 제외된다. 100세대인데도 안 받는단 말이죠. 이게 시험지 잘 나와요. 안 받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요거.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요거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봅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어촌 나오죠. 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그걸 만약에 아파트 된다 지으면 그때는 굳이 사학기승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요거는요. 근데 그건 별로 시험지가 안 나와요. 뭐가 많이 울고먹었냐? 바로 동그라미 1번. 이거 되게 많이 울고먹었어요. 주간식혜까지 많이 울고먹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기억, 니은 있죠? 특별히 기억에서 300 미만일 때 300 정도 나왔고 준주거적 이런 것도 나왔고 또 상업적 이런 거 그것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다음 요건과 모두 갖춘 사업인 경우는 사학기승 안 받는다. 요거 동그라미 기억, 니은을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설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글이 뭐가 등장하냐면 주상복합이 등장해요. 주상복합. 뭐라 표현하면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다라고 그러죠. 복합건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상가고 여기가 주택이다 이럴 때 상가고 주택이다 그럴 때 만약에 여기 주택을 200세대를 짓는다. 200세대. 200세대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300세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 아까 300세대 임만 그랬죠? 여기 300세대 임만일 때. 300세대 임만일 때 봐준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통주택입니다. 보통주택 200세대 짓는데요. 특별히 공동택이 있죠? 200세대 짓는다. 건축 허가 받을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요? 이 상태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이죠. 근데 짠하고 상가가 들어가니까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안 받는 뜻입니다. 뭐 받는다? 건축허가 받아요. 그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몇 세대까지 이걸 봐준다고요? 300세대 이만까지. 누구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주택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주택 아닌 것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 것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이거 주택 외의시설. 이럴 때 300세대 미만까지는 굳이 복잡한 사업계획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거기 시내 지을 때 주상복합 짓잖아요. 이 주택이 보통 300세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건축업자로 치시면 320세대 짓는 게 나아요? 290세대 짓는 게 나아요? 290세대 하는 게 더, 320세대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사업계획 받으니까. 건축허가 받는 게 더 편하니까. 어쨌거나 보통 경우는 편안하게 하려고 보통 거기 보면 이렇게 건축공사 현장 앞에 이렇게 허가증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공사 이렇게 해놨죠. 그죠? 쭉 적어놨죠. 보면은 건축허가 다 된 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밑에는 뭐 나오면 근린생활시설, 상가나 근린생활 해놓고 주택하고 밑에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뭐 오피스 해놓고 주택은 보통 뭐 200세대 이런 식으로 300세대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뭐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오피스 같은 거, 상가 같은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조화도 되잖아요. 주택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상복합을 짓는 지역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보통 땅값이 나가는데요. 땅값이 안 나가는데요. 땅값이 나가는 데죠. 보통 시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지역이 시험이지만 주관식으로 준주거적, 상업적, 준주거적, 상업적. 이것도 주관식 나왔어요. 300세대 미만 나왔고 준주거지역, 상업적. 근데 상업적이 말이죠. 상업적 중에 가만히 보니까 괄열고 뭐는 제한다라고 살짝 되느냐. 상업적 보니까 괄열고 뭐는 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무슨 상업적 제한다? 유통사업적 제한다. 사업적은 네 가지가 있어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준주거적은 다 되고 상업적은 되긴 되는데 누구는 빠지고 유통은 빼고 요것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거 시험 지나는 거. 요겁니다. 그러면 밑에 니은도 아셔야 돼요. 니은. 건축이 차지하는 건축 연면적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미만일 것? 9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90% 미만일 것. 주택 면적이. 이게 뭐냐? 지금 주택이 상가덕 보는 거예요? 상가가 주택덕 보는 거예요? 주택이 상가덕 보는 거죠? 그러면 상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상가는 있어야 돼요. 근데 상가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 10% 초과돼야 돼요. 상가가 차지하는 것이 10% 초과가 돼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해서 가면 주택은 몇 프로 미만이다? 90% 미만이다. 거기 나오는 거죠. 거기 상가가 꼭 있으라. 주택은 90% 미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10% 초과하면 주택은 90% 미만 되겠죠. 그겁니다. 시험제 많이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쉬었다가 14강에서는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사업계획서는 받으러 갈까? 누구한테 받으러 갈까? 그것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그건 우리가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